하지만 여러분, 왜일까요? 90분 경기가 끝난 지금 제 마음에 남는 감정은 승리에 대한 후련함이 아니라 이 설명하기 힘든 기묘한 씁쓸함일까요? 안녕하십니까? 날카로운 시선으로 경기를 파헤치는 김준석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1령 승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제가 감히 추악한 승리라고 부르는 바로 그 경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경기는 한편의 고통스러운 자백서와 같았습니다. 골문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했지만 선수들 간의 거친 충돌에서는 그 누구보다 효과적이었던 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결코 갈증을 풀어주는 시원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문제점을 까발리는 폭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그들은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슈팅보다 상대를 향한 거친 몸싸움이, 그리고 그들의 축구 기술보다 그들의 주먹이 더 강력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 것입니다. 어떻게 승리하고도 웃을 수 없는 팀이 되었는가? 어떻게 축구 경기에서 골보다 싸움이 더 기억에 남게 되었는가? 잠시 후 그 추악한 승리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추악함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 시작점은 바로 축구에서 가장 섬세하고 가장 빛나야 할 바로 그 공간, 바로 골문 앞에서부터입니다. 한 언론사가 사용한 이 표현보다 더 정확한 말이 있을까요? 극악의 골 결정력, 말 그대로 최악의 끔찍한 골 결정력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번 대회 내내 중국 축구의 발목을 잡아온 아주 오래된 고질병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면을 한번 복기해 볼까요? 전반 8분이었습니다. 장윤잉 선수, 골문은 거의 비어 있었고 수비는 그를 놓쳤습니다. 전문가들이 흔히 말하는 골을 넣는 것보다 못 넣는 게 더 어려운 바로 그런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이 어디로 갔습니까? 골문이 아닌 옆 그물을 때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운이 아닙니다. 운이 없어서 놓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기본적인 기술의 문제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정신력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그 압박감에 선수들의 발에 마치 납덩이라도 매달린 듯 그들의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 보였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이 시스템적인 무력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 앞서 보신 장윤희 선수의 실수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그건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개인의 실수를 넘어 팀 전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지 이제부터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 바로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격의 비효율성부터 보시죠. 중국은 전반전에만 무려 9개의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9번이나 상대의 골문을 두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골은 몇 개였죠? 단 한 골이었습니다. 9번을 때려서 겨우 한 골. 그것도 골키퍼가 손쓸 수 없는 완벽한 슈팅이 아니었습니다. 기사를 보면 또르르 굴러가 골이 됐다고 묘사합니다. 네, 떼구르르 굴러들어간 어떻게 보면 약간의 행운까지 따라준 골이었습니다. 경기 전체를 통틀어서는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놓친 것만 무려 4-5차례에 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앓고 있는 시스템적인 무력감의 실체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저를 충격에 빠뜨린 숫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수치는 정말 믿기 힘든 수준입니다. 자로 49%. 이게 무슨 숫자냐고요? 전반전 중국의 볼 점유율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대는 홍콩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몇 수 아래로 평가받는 팀을 상대로 경기를 지배하기는커녕 오히려 중원을 내주고 끌려다녔다는 뜻입니다. 스코어보드 위에서는 1-0으로 이겼을지 몰라도 경기 내용, 즉 보이지 않는 중원 싸움과 주도권 경쟁에서는 완벽하게 패배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점유율이 51대 49로 조금 낮았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아시아의 축구 강팀이라 생각하는 팀이 자신들보다 약체로 평가받는 팀 앞에서 자신들의 체급을 전혀 증명하지 못한 아주 부끄럽고 굴욕적인 기록인 것입니다. 공격에서의 무력함이 결국 경기 전체의 무기력함으로 이어진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등장합니다. 선수들의 발이 골로써 실력을 증명하지 못하게 되자 대신 그들의 주먹과 거친 태클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다시 등장한 그 이름, 쿵푸 축구. 골문 앞에서는 그렇게나 서툴고 무력했던 그들이 이상하게도 상대를 위협하고 넘어뜨리는 기술만큼은 아주 능숙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발로 보여주지 못한 힘을 몸으로 보여주려 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들은 갑자기 이렇게 돌변했을까요? 기사는 이 상황을 심리적으로 매우 정확하게 꿰뚫어 봅니다. 바로 홍콩의 화풀이했다는 표현입니다. 정말 전형적인 모습이죠. 한국과 일본이라는 강팀들에게 연달아 패배하며 뺨을 맞고 그 과정에서 쌓였던 분노와 무력감을 자신들보다 약한 상대를 만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터뜨려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감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력의 힘이 아니라 막다른 골목에 몰린 자가 보이는 비겁한 분노의 힘입니다. 그들은 기술로 상대를 제압하는 강함이 아니라 상대를 위협하며 해를 가하는 난폭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경기는 더 이상 축구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라운드는 기술과 전술을 겨루는 경쟁의 장이 아닌 통제되지 않는 감정과 폭력이 뒤엉킨 하나의 거대한 격투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추악한 승리의 본질이 드러나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라운드를 격투장으로 만든 그 폭력적인 경기 운영이 불러온 필연적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폭력은 전형됩니다. 마치 경기장 전체의 분위기를 파괴하는 끔찍한 바이러스처럼 말이죠. 중국의 거친 플레이는 결국 상대마저 그 폭력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이고 말았습니다. 기사는 정확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가 난 홍콩 선수도 폭력으로 대응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홍콩마저 똑같은 방식으로 맞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터질 것이 터지고야 맙니다. 기사 헤드라인에도 등장했던 바로 그 단어, 패싸움 추태. 양팀 선수들이 뒤엉켜 서로를 밀치고 보복하고 얼굴을 가격하는 축구 경기에선 결코 보고 싶지 않았던 아주 추하고 부끄러운 집단 몸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저지른 최악의 잘못은 단순히 반칙을 많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신성한 그라운드를 하나의 폭력의 무대로 변질시켰습니다. 아름다운 패스워크와 전술 경쟁이 있어야 할 자리를 오직 비겁한 보복과 분노만이 차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해야 할 스포츠의 가장 고귀한 가치, 스포츠맨십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일렁 승리 뒤에 가려진 가장 슬픈 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90분의 시간이 모두 흐른 뒤 우리의 손에 남은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하나의 대조입니다. 한쪽에는 골을 넣어야만 하는 결정적인 기회 앞에서 한없이 초라하고 자신감 없이 무너지는 너무나도 나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아무런 상관없는 비신사적인 몸싸움 상황에서는 무서울 정도로 흉폭하고 불필요할 정도로 오만한 자신감을 내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갈 길을 완전히 잃어버린 방향을 상실한 팀의 정확한 자화상입니다. 실력의 무력함이 그대로 태도의 난폭함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술적인 열쇠를 지워지지 않을 폭력적인 태도로 덮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승점 3점이라는 숫자는 얻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바로 축구 선수로서 그리고 하나의 팀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존중과 명예, 그리고 품격을 위한 싸움에서는 처참하게, 아주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결과 분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길을 잃은 축구에 대한
마지막 판결입니다. 결국 이 1-0이라는 스코어는 아주 길고 씁쓸한 뒷맛을 남겼습니다. 이 승리는 결코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비추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진 문제의 깊은 골을 더욱더 파고 들어가는 절망적인 삽질에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이 경기를 통해 한 가지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 경기에서 터져나온 골보다 선수들의 주먹 다짐과 거친 몸싸움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면 그 승리는 본질적으로 패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네, 그들은 승점 3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한나라 축구 전체의 이미지와 품격을 잃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끄러운 승리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 추악한 승리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중국 축구가 겪고 있는 더 깊은 위기의 신호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축구라는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조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저 김준석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